출근 시간 30대 초반의 서윤은 평소처럼 조용히 회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사무실 건물이 보이자 익숙한 얼굴이 떠올랐죠. 경비실의 최봉수 할아버지.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봉수 할아버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냥 지나치기 일쑤였지만 서윤은 늘 인사를 건넸습니다. 봉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출근하셨네요. 봉수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깊은 주름 사이로 미소가 살짝 비쳤지요. 서윤은 가방에서 작은 빵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아침에 빵집 지나다가 봤는데 할아버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봉수는 조용히 빵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서윤은 엘리베이터에 올라 8층 사무실로 향했지요. 그곳에서 서윤은 중소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이지만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팀장 오준호가 누군가에게 전화로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의 준호는 권위적인 스타일로 유명했지요. 전화를 끄는 준호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또 경비실에 들렀다 온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일이 늦어지는 거 아닌가?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출근 시간에서 10분이나 남아 있었지만 준호에게 설명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동료 정하나가 눈짓으로 서윤에게 조용히 신경 쓰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지요. 쓸데없이 정주는 거 그만해요. 경비원은 그냥 경비원일 뿐이야. 하나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윤은 미소로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지요. 하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서윤이 매일 노인에게 인사하고 간식을 챙겨주는지. 하지만 서윤에게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란 서윤은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전 회의에서 준호는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엔 경비 시스템에 관한 불만이었습니다. 그 늙은이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택배가 자꾸 분실되는데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받기만 하는 것 같아. 서윤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요즘 택배량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비실이 좁아서 보관하기 어려우시죠? 준호는 짜증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명은 그만하고 이번 마케팅 기획 진행 상황이나 보고해봐요. 서윤은 담담하게 업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일은 철저했습니다. 누구보다 꼼꼼하게 준비했고 디테일에 강했지요. 그래서 준호도 서윤의 업무에는 크게 트집을 잡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창밖으로 내리기 시작한 비를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강도가 세지는 빗줄기에 걱정이 되었지요. 경비실이 노후화되어 지붕이 새는 것을 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비는 폭우로 변해갔습니다. 서윤은 창가에 서서 경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에서 봉수 할아버지가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지요. 무언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오후 3시쯤 빗소리가 천둥 소리와 함께 더욱 거세졌습니다. 서윤은 문득 창밖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경비실 지붕 일부가 파손되어 빗물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봉수 할아버지는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정리하느라 바빠 보였지요. 저기, 나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서윤은 동료들에게 작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화장실이 아닌 로비로 향했지요. 그녀는 신속하게 경비실로 달려갔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채 경비실 문을 열었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봉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경비실 안은 이미 물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천장 한쪽이 깨져 있었고 빗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들어오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봉수가 서둘러 말했지만 서윤은 이미 안으로 들어와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주변을 둘러보다 경비실 안에 있던 낡은 천막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사용해도 되죠? 서윤은 빠르게 천막을 펼쳤습니다. 봉수도 도와 그들은 함께 깨진 천장 부분을 가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임시방편이었지만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지는 않았지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수건과 뜨거운 음료 가져올게요. 서윤은 다시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로비에 있는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 2잔을 사고 휴게실에서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경비실로 돌아온 서윤은 봉수에게 수건과 커피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봉수는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깊은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윤은 미소로 답하며 젖은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우리가 한 건물에서 일하는데 서로 돕는 게 자연스럽죠. 그때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우산을 든 채 들어왔지요. 서윤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회의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경비실 안을 둘러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건 시설팀에 연락하면 되는 거잖아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올라오세요.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봉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봉수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서윤은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시설팀에 연락은 드렸어요. 곧 오실 거예요. 서윤은 준호에게 말하며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둘이 건물로 들어가는 동안 준호는 계속해서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회사에서 당신 월급은 경비원 돌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업무에 충실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일을 벗어나면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서윤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옳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되어 서윤은 다시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다행히 시설팀이 와서 천장을 임시로 수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으세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래 일했지만 이런 친절은 처음입니다. 서윤은 미소로 답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의 폭우와 경비실 사건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지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이 출근하자 사무실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고 작은 수군거림이 들렸지요. 하나가 급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팀장님이 널 찾아. 별로 좋은 기분은 아닌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윤은 준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자 준호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어제 일은 정말 실망이었어요. 내가 뭐라고 했죠? 본인 업무에 충실하라고 했잖아요.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서류 하나를 그녀에게 밀어 넣었습니다. 오늘부터 자리 옮겨요. 창고 옆 보조 사무실로. 거기서 혼자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사실상의 좌천이었습니다. 팀에서 격리시키는 것과 다름없었죠. 하지만 서윤은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서류를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오전 내내 서유는 새 자리로 짐을 옮겼습니다. 8층 구석, 창고 옆 작은 공간이었지요. 먼지가 쌓인 책상과 오래된 컴퓨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준호에게 맞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서유는 혼자 로비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하진 않았습니다. 그때 로비로 들어오는 낯선 남자가 보였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고급 정장 차림이었고 묵직한 분위기를 풍겼지요. 남자는 안내 데스크에서 무언가를 물어본 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서윤과 눈이 마주쳤지요. 남자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 건물에서 근무하시는 분인가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최도윤이라고 합니다. 잠시 여쭤볼 게 있는데요.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봉수 할아버지의 사진이었지요. 이분을 아시나요? 어제 이 건물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 건물 경비원이십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지. 도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지요. 실은 이분은 제 아버지이십니다.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폭우 속에서 아버지를 도와주신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서윤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냥 도운 것뿐인데 이렇게 찾아오다니 당황스러웠지요. 별일 아닌데요. 누구든 그렇게 했을 겁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유일하게 자신을 인간으로 대해준 사람이라고요. 서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명함을 꺼내 건넸지요. 저는 한신건설그룹 부회장입니다. 아버지를 도와주신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지. 서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신건설은 국내 최대 건설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봉수 할아버지는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혼란스러웠지요. 죄송하지만 이해가 안 되네요. 봉수 할아버지가 왜?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실 한신그룹의 창업주십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도윤의 설명에 서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매일 인사하던 그 무뚝뚝한 경비원이 재벌 그룹의 창업주였다니 세상이 뒤집어진 것 같았습니다. 도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봉수는 한신그룹을 일으켜 세운 창업주였지만 은퇴 후 말년을 평범하게 보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부와 명예보다 사람 사는 세상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아버지는 1년 전부터 신분을 숨기고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셨습니다. 택시기사도 해보시고 공원 관리인도 하셨죠. 자신이 평생 만든 세상이 실제로 어떤지 직접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서윤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로비 카페에 앉은 그들의 대화는 깊어져 갔지요.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게 경비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참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다고 하셨어요. 누가 인사하고 누가 무시하는지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고요. 도윤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워낙 고집이 세셔서 대신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지요. 서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대기업 회장이 왜 하필 이런 평범한 건물의 경비원을 선택했는지 의아했지요. 아버지는 특별한 기대 없이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인사하고
가끔 간식도 챙겨주는 직원이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바로 당신입니다. 서윤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이렇게 특별하게 여겨지니 부끄러웠지요. 그리고 어제 그 폭우 속에서 당신이 기꺼이 도와주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많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담겨 있었지요. 어제 저녁 아버지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셨습니다. 오랜만에 밝은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고요. 서윤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 그런 의미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지요. 서윤 씨, 저희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어제 일로 혹시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진 않았나요?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좌천된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되었지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저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니까요. 도윤은 서윤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어낸 듯 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명함을 하나 더 내밀었지요. 아버지께서 직접 당신을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시겠어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명함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서윤이 창고 옆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친절했지요. 서윤 씨, 잠깐 올라와 보세요. 중요한 손님이 오셨어요. 서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준호를 따라 이사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회사 이사와 함께 앉아 있는 도윤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아, 서윤 씨, 여기 계셨군요. 도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회사 이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지요.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서윤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윤 씨, 이분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직원입니다. 도윤은 회사 이사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사는 놀란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서윤에게 억지 미소를 지었지요. 최 부회장님께서 우리 회사와 협업 제안을 하러 오셨는데 특별히 서윤 씨를 찾으셨어요. 이사의 말에 서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오전에 만난 일이 이렇게 빨리 전개될 줄은 몰랐지요. 도윤은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서윤 씨와 잠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이사와 준호는 황급히 자리를 비웠습니다. 문이 닫히자 도윤은 미안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지요. 갑자기 찾아와 놀라게 해드렸군요. 아버지께서 당신의 회사에 관심을 가지셔서 협업을 핑계로 왔습니다. 서윤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도윤의 물음에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갑작스러워서요. 아침에는 좌천되었다가 이제는 이사실에 불려오고 도윤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좌천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사실을 말했습니다. 경비실 돕던 일로 팀장에게 미움을 사게 된 일, 창고 옆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일까지.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지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물었을 때 말씀 안 하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네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후회 없습니다. 도윤은 서윤의 강단에 감탄했습니다. 이 작은 여성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불이익도 감수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지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도윤은 밖으로 나갔다가 이사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사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지요. 서윤 씨, 오늘부터 원래 자리로 복귀하세요. 그리고 팀장님과 면담 후 업무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도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지요. 도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서윤 씨, 아버지 말씀처럼 정말 특별한 분이시네요. 도윤이 떠난 후 회사는 술렁였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졌지요. 서윤이 대기업 부회장과 친분이 있다더라. 경비원이 사실은 재벌 총수였대. 서윤이 특별 대우를 받게 될 거래. 서윤은 원래 자리로 돌아왔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하나가 가장 먼저 다가왔지요. 어떻게 된 거야? 정말 그 경비원 할아버지가 재벌이었어? 서윤은 대답 대신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이 변해 있었지요. 준호는 그날 종일 서윤을 피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고압적이던 그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것입니다. 퇴근 시간 서윤은 평소처럼 경비실에 들렸습니다. 봉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서윤이 다가가자 봉수는 미소 지었지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서윤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봉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할지 고민되었지요. 하지만 봉수는 여전히 평소와 같은 무뚝뚝한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봉수는 손을 들어 서윤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냥 경비원 할아버지로 대해주세요. 그게 더 편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지요. 마침내 서윤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신 건가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는데. 봉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천천히 움직였지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봉수의 이야기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평생 성공을 위해 달려왔지만 말년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경비원이 되어 사람들의 진면목을 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누가 진심을 가지고 있는지였지요. 서윤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봉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지요. 당신은 특별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저 한 인간으로서 친절을 베풀어 주셨으니까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특별하게 여겨지다니 부끄러웠지요. 내일부터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됐으니까요. 봉수의 말에 서윤은 놀랐습니다. 그동안 매일 보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니 갑자기 허전한 기분이 들었지요. 그래도 가끔 뵐 수 있을까요? 봉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감정이 어려 있었지요. 물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연이 되었으니까요. 이튿날 예상대로 경비실에는 새로운 경비원이 와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쉬운 마음으로 출근했지요. 하지만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갑자기 친절해졌고 동료들도 서윤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서윤은 그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윤의 회사 생활은 겉보기에는 평온했지만 내면은 복잡했습니다. 동료들의 갑작스러운 친절함이 불편했지요. 특히 준호의 과한 호의는 위선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지요. 서윤 씨, 이번 프로젝트 발표 정말 잘했어요. 역시 우리 팀의 에이스.
준호는 회의가 끝난 후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녀를 좌천시켰던 사람이 갑자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서윤은 억지 미소로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맡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는 두어 번 연락해 안부를 물었지만 서윤은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여보세요? 서윤 씨,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실까요? 서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다음 말에 마음이 움직였지요. 아버지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으시대요. 그날 저녁 서윤은 한신그룹 본사 근처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이 안내한 개인실에는 봉수가 앉아 있었지요. 정장 차림의 봉수는 경비실에서 보던 모습과 달랐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봉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앉았지요. 도윤은 공손하게 인사한 후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만 남겨둔 것이지요. 회사는 어떻습니까? 불편한 일은 없고요? 봉수의 질문에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지요. 괜찮습니다. 모두들 갑자기 친절해졌어요. 봉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변한 친절함은 진심이 아니지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수의 통찰력이 놀라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류 봉투를 꺼내 서윤에게 건넸지요.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윤이 봉투를 열자 안에는 편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봉수의 필체로 쓰여진 편지였지요. 저는 얼마 전 심장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진면목을 보고 싶었지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특별하게 여겨지다니 부끄러웠지요. 내일부터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됐으니까요. 봉수의 말에 서윤은 놀랐습니다. 그동안 매일 보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니 갑자기 허전한 기분이 들었지요. 그래도 가끔 뵐 수 있을까요? 봉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감정이 어려 있었지요. 물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연이 되었으니까요. 이튿날 예상대로 경비실에는 새로운 경비원이 와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쉬운 마음으로 출근했지요. 하지만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갑자기 친절해졌고 동료들도 서윤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서윤은 그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윤의 회사 생활은 겉보기에는 평온했지만 내면은 복잡했습니다. 동료들의 갑작스러운 친절함이 불편했지요. 특히 준호의 과한 호의는 위선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지요. 서윤 씨, 이번 프로젝트 발표 정말 잘했어요. 역시 우리 팀의 에이스. 준호는 회의가 끝난 후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녀를 좌천시켰던 사람이 갑자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서윤은 억지 미소로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맡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는 두어 번 연락해 안부를 물었지만 서윤은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여보세요? 서윤 씨,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실까요? 서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다음 말에
마음이 움직였지요. 아버지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으시대요. 그날 저녁 서윤은 한신그룹 본사 근처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이 안내한 개인실에는 봉수가 앉아 있었지요. 정장 차림의 봉수는 경비실에서 보던 모습과 달랐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봉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앉았지요. 도윤은 공손하게 인사한 후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만 남겨둔 것이지요. 회사는 어떻습니까? 불편한 일은 없고요? 봉수의 질문에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지요. 괜찮습니다. 모두들 갑자기 친절해졌어요. 봉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변한 친절함은 진심이 아니지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수의 통찰력이 놀라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류 봉투를 꺼내 서윤에게 건넸지요.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윤이 봉투를 열자 안에는 편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봉수의 필체로 쓰여진 편지였지요. 저는 얼마 전 심장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진면목을 보고 싶었지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봉수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편지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남긴 부탁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우리 회사에 모시라는 것이었지요. 서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봉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합니다. 진심 나눔 프로젝트라고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이지요. 당신이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서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직원일 뿐인데. 봉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이 있으면 되지요. 당신은 그 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직은 큰 결정이었지요. 무엇보다 자신이 그런 중책을 맡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봉수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재 회사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그곳에서 느끼던 소속감도 사라졌지요. 하지만 새로운 도전은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 출근하자 준호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서윤 씨, 큰일 났어요. 한신그룹에서 우리 회사 인수한대요. 서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제 봉수가 그런 말은 하지 않았는데 준호는 흥분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지요. 이번 기회에 우리도 승진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서윤 씨가 한신그룹 사람들과 친하다면서요?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서윤은 준호의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태도가 더욱 분명해졌지요. 그날 오후 도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제안 생각해 보셨나요? 서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심이 섰지요.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직을 결정한 날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퇴직 절차를 밟고 있었지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자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사는 만류했고 동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준호였습니다. 정말 가는 거예요? 한신그룹이라면 나도 데려가 줄 수 없나요? 서윤은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지요. 제발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해요.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서윤은 잠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괴롭히던 사람이 이제는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팀장님, 저는 팀장님처럼 되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했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윤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진심이 아닌 친절은 결국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진짜 일다운 일을 해볼 거예요. 마지막 출근일, 서윤은 경비실을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경비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서윤은 인사를 나누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실 한쪽 벽에는 봉수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창업주라는 문구와 함께요. 사진 옆에는 작은 액자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봉수에 잡힐 메모가 들어 있었지요. 세상이 변하려면 누군가 한 명의 진심이 필요하다. 그게 당신이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경건한 마음으로 사진 앞에 고개를 숙였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봉수는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은 경비실을 나와 새로운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한신그룹 산하 재단의 임원으로서 첫 출근이었지요. 가슴속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진심을 잃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재단 사무실에 도착하자 도윤이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윤은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주위에는 여러 임원들이 앉아 있었지요. 모두가 일제히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아버지께서 직접 선택하신 진심 나눔 프로젝트 책임자 서윤 씨입니다. 도윤의 소개에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지요. 그중 한 명이 의문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서윤 씨는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런 큰 프로젝트를 맡기기에는.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도윤이 나섰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경력이나 학벌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진심에서 온다. 나는 평생을 거짓된 세상에서 살았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한 사람의 진심이 내 인생을 바꿨다. 그런 사람이 우리 재단을 이끌어야 한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요. 도윤은 그녀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 진정한 나눔의 가치를 펼쳐주세요. 봄이 찾아온 어느 날 서윤은 재단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취임한 지 6달, 그녀는 진심 나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경험 부족, 임원들의 의심 어린 시선, 자신감 결여. 하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윤 팀장님, 오늘 회의 준비됐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서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 팀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지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자신만의 리더십을 만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봉수가 남긴 가르침 마이너스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팀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서윤은 미소 지으며 모두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지요. 오늘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려 합니다. 경비원 사랑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여봤어요. 팀원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지요.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비원, 청소부, 택배기사.
그들은 우리 사회의 필수 구성원이지만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지요. 서윤의 눈빛에는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다. 봉수 할아버지와의 인연을 기억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전하고 싶었지요. 첫 번째로 경비원들을 위한 휴게 공간 개선 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인식 개선에 나서려고 합니다. 팀원들은 서윤의 계획에 감탄했습니다. 도윤도 회의실 뒤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회의가 끝난 후 서윤은 예전에 일하던 회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그곳을 찾은 것이었지요. 건물 앞에 서자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경비실에는 새로운 얼굴이 보였지만 여전히 봉수의 사진은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이 인사하자 경비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다는 눈빛이었지요. 서윤은 미소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예전에 이 건물에서 일했어요. 지나가다 인사드리려고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봉수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지요. 폭우가 내리던 날 깨진 경비실 지붕, 그리고 그 작은 친절이 가져온 큰 변화. 저기, 혹시 최봉수 회장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신그룹 창업주시죠. 특이한 분이셨다고 들었습니다. 말년에 경비원으로 일하셨다면서요?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봉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지요. 네, 맞아요. 그분은 특별한 분이셨어요. 서윤은 경비실을 나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봄바람이 살랑거렸지요. 문득 봉수가 남긴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세상이 변하려면 누군가 한 명의 진심이 필요하다.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진심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경비실에서 피어난 기적은 이제 더 큰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지요. 재단으로 돌아가는 길, 서윤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 프로젝트 시작해도 될까요? 경비실에서 피어난 기적이라는 이름으로요. 도윤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물론입니다.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서윤은 미소 지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봉수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지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심은 보이지 않아도 결국 가장 먼 데까지 닿는다. 그것이 봉수가 그녀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윤은 그 선물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지요. 경비실 앞에서 피어난 작은 기적은 이렇게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